자, 은퇴한 수능 강사 사료강사입니다. 우리 1호 교육과정 물리학 1 한 번씩 정리하고 있죠? 드디어 4-3강 에너지띠와 전기, 전도성으로 넘어왔어요. 자, 갑자기 숫자가 한 개 늘어난 것 같은 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단원을 잘못 세가지고 좀 그렇게 됐어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할 내용은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원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대학원, 그러니까 박사과정 때 제가 전공한 내용이 에너지띠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음, 제 지도 교수님께서는 이 에너지띠를 정통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방법론으로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어, 저는 그 연구는 별로 잘 못했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많이 못했습니다. 원래 박사과정 졸업 전까지 졸업 논문을 제외하고 논문을 한 7편, 8편 정도 쓰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해도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흘러 가다가 그냥 흐지부지 연구 생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포닥으로 가던 포닥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포스닥터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도 알아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뭐 어디 뭐 기업 연구원이나 뭐 이런 데도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네, 저는 연구직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에게는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20대 초중반에 제가 열심히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는 우리가 물질의 상태 중에 기체와 고체, 그리고 액체가 있다. 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 플라즈마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섯 번째 물질의 상태로는 뭐 버블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크게 그냥 기체, 액체, 고체로만 쪼개놓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액체는 좀 다루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와 고체에 먼저 그 물질의 상태 중에 기체와 고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아니죠. 물질이죠. 물질의 상태는 액체도 있지만 액체 제외하고 기체와 고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자, 기체든 고체든 간에 뭐가 있어야 돼? 바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기체 같은 경우는 연력학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고체 위주로 갈 텐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에너지띠는 현대 물리학에서 고체 물리학이라는 분야로 분류가 됩니다. 미국의 물리학회는요, 고체 물리학회와 비고체 물리학회로 나눠지고요. 한국도 고체 물리학 관련한 분들이 어지간한 물리학자분들은 대부분 고체 물리학을 전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고체 물리학 중에 이론 고체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뭐 실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현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 그러한 물리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현대까지 아냐고요? 지금 제 주변에 박사 먼저 졸업하신 분들도 있고요. 하리 선생님, 가끔 댓글 달아주신 하리 선생님이 저보다 박사를 먼저 졸업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끔 만나는 대학원 후배들 또는 박사과정 선배님들 또는 박사님들, 교수님들 보면은 아직도 그 흐름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지? 바로 원자 사이 거리가 길지. 길기 때문에 어떻게 돼? 원자 간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서 그냥 같은 종류의 기체는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져요.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집니다. 강사님, 준위가 무슨 말인가요? 레벨을 말해, 레벨. 높은 레벨, 낮은 레벨 있지? 등급을 말하는 거예요. 준위를 가진다. 근데 고체는 어때요? 고체. 고체 가기 전에 특징 하나 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또 가지자면은 원자핵 주변의 전자는요, 원자와 전자는 쉽게 분리되지 않아요. 전자가 강하게 속박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속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고체는 전혀 반대의 성질을 가지겠지? 그치? 고체는 원자 사이의 간격이 가깝습니다. 대략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이 대략 한 3옹스트롬? 2옹스트롬에서 한 4옹스트롬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 단위로 바꾸면은 대략 한 0.2나노에서 한 0.4나노 정도 돼요. 원자 하나 크기는 0.55옹스트롬 정도, 0.53 1보어 반지름이니까 그쯤 돼요. 고체는 원자 사이의 간격이 가깝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 사이
원자 사이 뭐가 있다? 작용이 있다. 상호작용이 있다. 상호작용이 있다. 그 다음에 그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제가 보고 있는 교과서에는 이 언급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울프강 파울리라는 물리학자가 있는데요. 파울리 베타 원리로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영어로 파울리스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양자역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거는 우리가 배척한다라고 할 때 그 베타 있지? 그거예요. 파울리 베타 원리가 뭐냐면은 같은 상태에 전자는 약간 그 여러분 그 고등학교 버전을 열화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전자는 같은 상태에 두 개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같은 상태에 두 개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태라는 거는 퀀텀 스테이트, 즉 양자 상태를 의미해요. 얘는 양자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양자 상태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뭐 전자 궤도. 전자 궤도. 여러분 아마 전자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배우셨을 텐데요. 화학 배우신 분들은 아니라는 거 알지? 전자 업스핀이랑 다운스핀 있잖아. 이 스핀도 일종의 양자 상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전자라고 썼는데 이 전자는 페르미온이라는 입자 분류 체계에 속해요. 그 페르미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보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존이라고도 읽는데 페르미온은 보즈 아인슈타인 통계를 따르는 입자고요. 페르미온은 페르미 디락 분포를 따르는 그 원자들이고 보존은 보즈 아인슈타인 통계를 따르는 원자들인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어. 갑자기 옛날 생각나니까 가슴이 뛴다. 그때는 되게 열정적으로 연구 열심히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 쓴 논문이 그 예전도 아니야. 한 3개월 전에 구글 스칼라 들어가서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 몇 편. 좀 놀랐습니다. 사이테이션도 좀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베타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 고체 상태의 전자들은, 고체를 유지하고 있는 전자들은,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같은 상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고체의 특징을 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에너지띠입니다. 자, 에너지띠 이론은요, 처음에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요, 에너지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를 만들고 나니까 주기율표에 몇 개 정도 원소가 있어. 자연계에 존재하는 1번부터 92번, 그 다음 인위적으로 합성된 118번까지 있지. 근데 얘네들을 분류하는 체계가 마땅치 않은 거야. 주기율표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죠. 얘네들을 분류하는 체계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마땅치가 않냐면 바로 저항이야. 저항이라는 건 전류를 흘려줬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지. 전기 저항이에요. 열 저항이 아니라. 그 전기 저항에 따라서 이 주기율표를 분리하기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왜냐면 저항은 10의 10 몇 승부터 10의 마이너스 몇 승까지 다양하거든. 금속은 굉장히 저항이 낮고, 그리고 비금속은 굉장히 저항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띠에 있는 것들의 물리량을 정확히 쪼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에너지띠입니다. 이 에너지띠 이론은, 고체의 에너지띠 이론은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의 전기적 성질을 거의 정확히 설명해줘요. 거의 정확히. 왜 완벽히가 아닌가요? 왜냐면 물리학에는 완벽히가 없거든. 자, 어쨌든 에너지띠라는 건 그렇게 태동을 했고요. 자, 에너지띠의 특징을 먼저 알아보면, 특징 첫 번째, 자, 고등학교 버전으로 열화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자, 각각의 고체 원자는 고체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한 개의 에너지 상태를 가진다. 한 개의 에너지 상태를 가진다. 근데 위에서 뭘 했어? 고체는 원자 사이의 간격이 가깝기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한댔지?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인 고체는 대표적으로 크리스탈 같은 거, 연속적인 고체는 연속적인 에너지띠를 만든다. 연속적인 상태를 만든다. 에너지 상태를 만든다.
자, 그러면은 고체 원자 하나가 한 개의 에너지 상태를 가진댔지? 아이고, 이 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복수형이잖아 이거. 원자는이라고 해야지.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연속적인 고체는 어떻게 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에너지 상태를 한 개씩 가지겠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상호작용이 생기지. 그래서 연속적인 에너지 상태를 가져요. 대표적으로 예를 좀 그림으로 그려드리면은 이게 거리라고 하면은 원자 하나가 있어. 그러면은 원자 하나가 있으면은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중에는 어떻게 돼? 1번 궤도, 2번 궤도,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지? 그치? 근데 여기에 한 2옹스트롬 근처, 3옹스트롬, 1옹스트롬, 2옹스트롬 근처에, 그러니까 한 2나노 근처에 원자가 하나 더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은 1번 원자의 상태는 이렇게 존재하지? 2번, 그리고 N2도 이렇게 존재하고, 근데 옆에 있는 친구 때문에 약간 이러한 간섭이 생겨. 완전히 겹치진 않고, 완전히 겹치진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게 돼요. 상태가. 근데 옆에 입자가 한 개 더 오면 어떻게 돼? 한 개 더 오면은 얘도 뭐 이런 식으로 상태가 겹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겹쳐요. 그래서 얘네가 격자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원자 배열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거대한 띠처럼 보이게 돼. 연속된 하나의 띠처럼 보이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에너지띠라고 불러. 즉 에너지띠란 원자들의 상태의 합을 의미해요. 슴 아니야. 더할 합자야. 됐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 겹치게 되면은, 얘를 여러 개 겹치게 되면은 원자들이 촘촘히 있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띠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마치 원자에서 궤도상 전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전자들이 이 허용된 띠라고 하거든. 허용된 띠 사이에 전자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야? 이 위쪽 띠에 사는 전자랑 이 위쪽 띠 아래쪽에 사는 전자, 그리고 아래쪽 띠 위쪽에 사는 전자, 그 밑에 사는 전자, 누가 에너지가 제일 높은 거야? 얘가 에너지 상태가 제일 높은 거지? 바닥 상태에 가까운 건 얘가 바닥 상태에 가깝지? 이게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돼요. 이게 가끔 출제가 돼요. 미안합니다. 자, 됐지? 그럼 미안합니다. 퇴원 잘 했냐고 이게 연락이 오네요. 자, 이게 에너지띠인데, 자, 그러면은 에너지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에너지띠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에너지띠 하면은 에너지띠는 되게 허용된 띠들만 존재해. 왜냐면은 전자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 전 시간에 보어의 원자 모델에서 이 이 에너지 레벨, 에너지 준위 사이에 존재할 수 없댔지? 그걸 이제 허용되지 않은 띠라고 부르고, 얘네들이 중첩돼가지고 이 거대한 띠를 만들잖아. 이 띠를 우리가 허용된 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고체 에너지 준위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띠를 허용된 띠라고 불러. 그 허용된 띠 안에 두 가지 띠가 존재하게 돼요. 첫 번째는 그 영어로는 컨덕션 밴드라고 부르는데 전도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는 원자가띠라고 불러요. 이거 밸런스 밴드라고 부릅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항상 여기에 에너지 스케일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반도체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녹화 영역이 줄어들었네. 자, 그러면 여기에 항상 원자가띠는 아래쪽에 있다. 얘가 원자가띠야. 얘가 원자가띠. 그리고 위에 있는 게 누구냐면은 얘가 전도띠가 돼. 됐지? 얘가 전도띠고 아래쪽이 원자가띠고, 원자가띠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원자가띠에는 절대 온도 0켈빈에서 전자가 차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자가 빼곡하게 차 있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위쪽 에너지가 아래쪽보다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전도띠는 빈 공간이야. 텅텅 비었어. 비어있음. 이게 물질의 기본 에너지띠 상태예요. 됐지?
됐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 두 가지를 허용된 띠, 그리고 이 안쪽을 뭐라고 부른다고? 안쪽을 금지된 띠라고도 부르는데, 이 간격을 다른 말로 밴드갭, 띠틈이라고 불러요. 띠틈. 띠틈이라고 불러. 그럼 강사님, 띠틈은 항상 존재합니까? 아니요, 항상 존재하지 않아요.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바로 절연체에 대한 그림입니다. 절연체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금속은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금속의 원자가띠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띠는 바로 위에 붙어 있어. 이게 바로 금속의 도체의 에너지띠예요. 위에 게 전도띠고, 전도띠, 그리고 아래쪽이 원자가띠예요. 얘는 띠틈이 있어 없어? 띠틈이 없지. 자, 그러면은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뭐야? 띠틈이 있냐 없냐지? 맞아요. 그래서 원자가띠에서 예를 들어서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이 맨 위에 전자가 있지. 그럼 내가 에너지를 딱 공급을 해. 열 에너지든 전기 에너지든 뭐 이렇게 에너지를 딱 줘. 그러면 여기는 전자가 위로 휙 올라간다. 그 도체부터 보면 위로 휙 올라가.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 전기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전기가 흐른다라는 표현은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간 것을 의미해요. 그럼 전자가 예를 들어 별 모양이면은 별이 한 딱 올라간 거지?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겨?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곳에 별 모양의 구멍이 생기지? 이 별 모양의 구멍을 우리가 양공이라고 불러. 이 별 모양의 전자가 올라가고 빈 공간을 양공이라고 부르는데, 이 빈 공간은 마치 입자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양공은, 물리학자들은 이 양공을 입자로 생각해요. 빈 공간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지만 플러스 전하를 가진 입자라고 생각해. 왜냐면 주변이 다 마이너스인데 얘는 빈 공간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보이겠지. 그래서 양공은 하나의 입자가 된다. 그리고 전자가 위로 올라간 걸 뭐라고 부른다? 전기가 흐른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강사님, 절연체에서도 전기가 흐를 수 있습니까? 네, 흐를 수 있어요. 흐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휙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양공을 하나 만들면 돼. 전자가 올라가고 양공이 생겨버리면은 여기 전기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 띠틈이 매우 정교하게 한 1 일렉트론 볼트 그 이하로 정의되는 것들이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체 이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그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자들은 도체 아니면 절연체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는 존재하지 않아, 우리 분류 기준에. 그런데 편의상 에너지 띠틈이 대략 0.3에서 1.0 정도 되는 이러한 물질들을 따로 반도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반도체의 대표적인 예는 뭐 실리콘 또는 뭐 게르마늄, 저마늄 이런 친구들이 있지. 됐지? 이게 바로 에너지띠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띠틈이 크면 클수록 전자를 올려보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겠지. 그럼 띠틈이 너무 넓어버리면 어떻게 돼? 에너지를 줬을 때 이 고체 구조가 붕괴가 먼저 되겠지. 전기가 흐르기 전에.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불러? 타버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반도체에 대한 내용이 다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에너지띠 이론에 대해서. 자, 그럼 뭐가 시험 문제 나옵니까? 네, 얘가 시험 문제 나와요. 얘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를 제가 그 도체와 절연체와 반도체로 나눠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왼쪽은 무조건 무슨 스케일이다? 에너지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왜냐면은 얘가 교과서에 들어온 데는 이유가 있어. 도체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지. 아래쪽에 있는 게 원자가띠예요. 반도체는 이 띠틈이 작아. 그 절연체는 띠틈이 매우 크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도체고, 얘는 반도체는 영어로 세미컨덕터라고 하거든. 근데 어떤 교수님들은 세미라는 말이 잘 안 들린다고 세마이 컨덕터라고 발음하기도 해.
그 KPS라고 한국 물리학회가 있어요. 코리안 피직스 소시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상당히 굉장히 원로 교수님들부터 젊은 물리학자들, 그 대학원생들, 학부생들 많이 오거든. 되게 재밌다. 만약 자기가 자연과학에 뜻이 있으시면은 물리학과를 진학하셔서 자신의 도전에 한번 절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담이에요. 자, 얘는 절연체야. 절연체. 자, 특징 딱 보이지? 띠틈이 작냐, 크냐, 없냐, 그 차이지. 그치? 전기 전도도는 뭐라고? 밑에 있는 전자를 위로 올릴 때 드는 게 그 전도도랬지. 전도도는 누가 제일 좋아? 전도도는 당연히 도체가 좋지. 얘는 그냥 툭 하면 올라가잖아. 그치? 근데 절연체는 툭 쳐선 절대 못 올라가.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 띠틈 간격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고, 그리고 예시로 들어드리면 도체는 뭐가 있어? 도체 얘 금속 있지, 금속. 뭐 금, 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리고 알루미늄 캔, AEL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 아니 뭐 플래티넘, 백금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 금은 원소 기호가 AU죠. 그 은은 AG고. 자, 반도체는 뭐가 있을까? 반도체는 뭐가 있어? 실리콘, 규소, 저마늄, 게르마늄 있지. 이런 것들. 또는 합성 물질들도 있는데 뭐 그건 교육 과정이 아니니까. 절연체는 뭐가 있을까? 절연체. 고무, 나무, 뭐 이런 것들, 뭐 유리, 실리콘 옥사이드 이런 것들은 다 절연체예요. 이 예시까지 외워 두셔야 시험 문제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와. 반도체 띠틈, 에너지 띠 딱 그려놓고 얘가 반도체일까 아닐까? 뭐 같은 에너지를 줬을 때 누가 전기가 더 잘 흐르니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 그래서 이런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바래요. 간만에 내 전공 나오니까 굉장히 신나네. 자,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딱히 뭐 에너지띠가 어떻게 생기는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너무 신났다. 22분 넘어가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 와가지고 다음 단원 반도체와 다이오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봬요.